안녕하세요. 공유하고 싶은 옆집 약사 정지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술과 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보고자 술덕후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우! 안녕하세요. 술 관련 유튜브를 하고 있는 술덕후라고 합니다. 다양한 술을 다루는데 칵테일 위주로 다루고 있고요. 오늘은 술과 약을 같이 먹을 때 주의사항이라던가 숙취해소제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직접 찾아뵙고 여쭤보려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일 처음 파트는 1부, 2부 나눠서 올릴 건데 1부는 술과 약을 같이 먹을 때 혹은 그런 것들의 건강에 대해서 일단 1부로 할 거고요. 2부는 숙취해소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술과 약을 보통 같이 먹으면은 뭐 상승작용이라던가 뭐 그런 얘기를 한번 주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럼 술과 약을 이제 같이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거에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약은 술과 약을 함께 먹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가급적 웬만한 약들은 술과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통풍약을 먹고 있거나 혹은 뭐 소염진통제를 먹고 있는데 술을 먹어도 되냐는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뭐 약사가 아니니까 답변을 잘 못하는데 약사님께서 한번 좀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소염 진통제 종류가 엄청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복용하시는 이부프로펜과 소량의 알코올을 마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평소에 간과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부프로펜이나 알코올을 같이 드시는 것도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막 두통이 있다고 해서 타이레놀을 먹는 경우에도 간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주셔야 되고요. 또 개인마다 주량이 다르기 때문에 알코올이 이부프로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부프로펜과 알코올을 같이 복용하게 되면 속쓰림이나 피곤함, 말초가 붓는다던가 졸음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같이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통풍치료제 약으로 말씀하셨던 코리친이나 알로퓨리놀, 페북소스타트 같은 통풍치료제와 알코올을 같이 복용하는 것은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통풍약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도 하지만 알코올 자체가 요산 수치를 높이는 주요 음식이므로 통풍을 치료 예방하는 동안에는 술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소량의 알코올은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 소량이 어느 정도의 소량인가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요. 소주 한 잔? 한 잔 안 먹는 게 낫다. 약을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는 이부프로펜이라는 게 이제 어디에 들어갔는지 모르니까 가장 대표적인 약 이름 같은 걸 몇 개 불러주시면. 이지엔이나 삭센 같은 제품들이 좀 있고요. 삭센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보통 상품명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부프로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을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복잡한 것들 약 성분이 되게 많은데 일반적으로 먹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먹어도 되는 것을 알아보려면은 어디에서 그런 것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근처 약국 약사님께 얘기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드럭 인터랙션 리스트 알코올이라고 하는 드럭스닷컴이라서 검색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앞에 들어가실 수 있는 사이트들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약을 드시는 분이 술을 드시고 싶으면은 약을 먹은 지 몇 시간 후에 먹어야 된다던가 뭐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약마다 반감기가 좀 다르거든요. 어떤 약은 하루에 한 번 먹어도 되는 약이 있고 하루에 3번 먹어도 되는 약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마다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반감기라는 거를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그 반감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그런 게 있을까요? 약마다 지금 표지에 나와 있기는 한데요. 반감기라는 것이 실제로 약의 농도가 50%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일반적으로 8시간에서 12시간을 언급하고 있어요. 물론 더 긴 약도 있지만 그래서 웬만하면 8시간 이후, 12시간 이후에 드시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약마다 다르니까 내가 먹고 있는 약을 약사님과 상의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약국 가서 약사님한테 술 먹어도 돼요? 라는 걸 묻기가 되게 부끄러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봐주는 게 좋은데 아무튼 그러면 반감기가 적혀있는 시간을 보고 그 시간보다는 좀 지난 후에 네, 먹는 맞습니다. 게 원래 한 3차례 정도 지났을 때는 약 효과가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8시간이 반감기 같은 경우에는 하루 지난 다음에 먹는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반감기 한 번만 지났을 때는 어때요? 50%니까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고 네. 영양제라던가 뭐 비타민 이런 것들도 술과 같이 먹어도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약간 추천
같이 먹는 걸. 같이 먹는 거를 왜냐면 술과 비타민 영양제를 같이 드셔도 되는데요. 일반적인 용량의 비타민과 영양제 복용은 간에 큰 무리가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먹어도 된다고 하고 있고 제가 사실 제약회사 영업 출신이어서 술을 미친 듯이 먹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비타민 C라던가 간을 보호하기 위한 영양제라든가는 꼭 필수적으로 먹게 되고요. 술을 마시게 되면 비타민 B를 비롯한 기본적인 영양 성분 자체의 흡수가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은 화장실 좀 더 자주 가고 싶잖아요. 그런 게 이제 체내에 이뇨작용을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체내에서 영양분의 배출이 증가하게 되니까 영양 성분 자체가 체내에서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과 영양제를 드시게 되면 체내에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영양제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뭐 아르기닌이라던가 그런 것도 먹어도 괜찮아요? 네, 사실 숙취 해소제로 아르기닌을 먹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당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거기에도 비타민 B군 같이 피로를 회복해주는 효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약국에 가셔서 숙취 해소제 달라고 했을 때 아르기닌 제제를 추천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소주를 한 잔씩 먹는 거는 좋다. 아니면 뭐 레드 와인 한 잔 정도는 뭐 폴리페놀이라든가 뭐 그런 성분이 있어서 좋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한 잔씩 먹으면 건강에 좋은지. 이게 논문이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제가 그 논문을 진짜 많이 살펴봤거든요. 근데 네. 다 뭐라 그러냐면 한 잔씩의 기준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레드와인 같은 경우에도 잔의 종류가 되게 달라서 네네. 막 확인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그 한 잔씩이라고 말하는 건 저희 소주잔으로 있었던 그런 한 컵? 소주잔 한 잔? 30ml? 네,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술을 적당량을 드시는 것은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논문도 있긴 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레드와인에 함유된 탄닌이나 레스베라트롤과 같은 폴리페놀계 성분 자체가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고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와인 한 잔에는 그 성분 자체가 굉장히 소량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강 목적으로 와인을 매일 드시는 것은 가성비가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주류업계에서 와인 한 잔이면 150ml거든요. 근데 30ml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30ml 먹어서는 뭐 딱히 건강에 좋을 성분이 많이 들지 않다. 그러면 차라리 영양제를 먹는 것이 낫다. 건강 핑계 대고 술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결론이 네. 나네요. 술은 뭐 장점 같은 게 그냥 아예 없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죠. 저는 술의 장점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술을 적당히 마시는 거는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논문 자체도 나와 있거든요. 가벼운 와인 한 잔은 혈당 수치를 낮춰서 당뇨병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건강한 식단을 섭취하고 신체 운동을 하는 것이 음주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상의 이점을 가진다는 것이 더 광범위하게 연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적당량의 음주는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는 술자리를 하게 되면 사회적 연대감도 결속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고 음주를 통해서 나쁜 감정과 스트레스를 해소시킨다는 면이 저는 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고백할 때 술의 힘을 빌려서 조금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과거에. 적당량의 음주라고 하는데 뭐 심장병이라던가 이런 쪽에 도움이 되는 적당량이 어느 정도예요? 이건 사람마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취하지 않을 정도, 막 혈액가 꼬인다던가 뭔가 그 다음날 필름이 끊긴다던가 이런 경우는 정말 사람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고요. 기분 좋을 정도로 실수 안 할 정도? 평균적인 뭔가 그런 용량 같은 게 이게 있나요? 간의 크기에 따라 달라요. 간이 간이 실질적으로 알코올을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에 들어가 있는 분해 효소가 많은 사람들은 술을 좀 더 많이 먹어도 좋고 실제로 간의 분해 효소가 되게 작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얼굴이 쉽게 빨개진다던가 네. 그런 분들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죠. 술덕후님은 술을 드시면 빨개지시나요? 엄청 빨개져요. 근데 이거 약간 절취선 나타나는 거 아세요? 진짜요? 네. 근데 실제로 살을 빼면 이게 안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방송하면서 또 오. 살찌면은 또 생기고 구독자들이 혈액순환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병원을 가봐라 이러는데 왠지 병원 가기는 좀 그렇고. 아니죠, 병원 가셔야죠. 가야 되나요? 오래오래 술을 즐기시려면 병원을 가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 드링크를 술을 마시면서 먹어도 괜찮은지. 술덕후님 좀 드셔보신 적 있나요?
그 칵테일 중에 에너지 드링크를 섞어서 먹는 칵테일이 몇 개가 있어요. 어떤 거요? 그뭐 예거밤이라던가 아쿠아밤 뭐 이런 계열이 있는데 저는 왠지 좀 위험한 것 같아서 잘 안 먹거든요. 네, 저는 시중에서 파는 에너지 드링크는 일반적으로 카페인이 너무 많이 다량 함유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페인과 술을 섞어 마시게 되면 카페인의 각성 효과 때문에 술을 마셔도 취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빨리빨리 막 심장이 뛰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술로 인한 충동적인 행동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술과 에너지 드링크를 같이 드시지 않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뭔가 직접적으로 건강에 타격을 주고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아니죠. 실제로 에너지 드링크 자체에 민감성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드링크 한 두 개에서 세 개 먹었다가 정말 뇌경색이 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인뿐만 아니라 그런 다른 에너지 드링크 당뇨에도 민감하신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에너지 드링크를 다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숙취 해소용으로. 그런 분들은 꽤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술을 먹다가 오늘 갑자기 술이 좀 안 받는 것 같고 막 어지럽고 좀 속이 쓰리고 이럴 때 좀 응급처치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약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물이나 이온 음료를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평상시에 위장관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개비스콘이나 알마겐 같은 제산제나 바나사심탄 같은 과립 형태는 숙취로 인한 속쓰림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트리메부틴 같은 성분의 의약품의 경우에도 복부 팽만이나 토가 나올 것 같은 증상에도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혹시 술 취해가지고 응급실에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수액 꽂아주던데? 그 수액의 종류가 뭘까요? 모르겠어요. 포도당이거든요. 포도당. 당류가 있기 때문에 포도당 같은 경우에도 사탕 형태로 된 거? 금방 녹거든요. 그런 형태를 먹는 것도 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옛날부터 주류 업계에 주류 업계에 아주 큰 그런 난제인데 포카리 스웨트에 술을 섞어 먹으면은 술의 흡수를 도와서 뭐 빨리 취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요거에 좀 정확한 팩트 체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온 음료랑 술을 섞어 마시게 되면 이온 음료가 알코올을 희석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덜 취하는 효과를 준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온 음료의 단맛으로 인해서 평소 주량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고 술을 더 빠르게 마실 가능성이 크므로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알코올 흡수가 빨라진다던가 그런 건 없는 거네요? 없습니다. 오히려 숙취를 좀 더 낮춰줄 수 있는 농도가 낮아지니까. 그러면 술 먹을 때 물을 같이 먹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온 음료를 같이 먹는 게 좋아요? 물로도 충분한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술 먹으면 화장실을 되게 자주 가는 편인데 맞아요. 이게 실제로 술을 먹었을 때 이뇨작용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 술 자체에는 체내에서 바스포르신이라고 같은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억제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소프레신 자체가 심장에 작용하면 체내로 수분이 재흡수되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바소프레신을 억제하니까 심장에서 수분의 재흡수율을 저해하게 되고 그러면 원래 소변아래로 가야 되는 양이 더 많아지게 되죠. 결과적으로 술은 이뇨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술 먹는 중간에 두통이 엄청 심하다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 술 먹는 중간에 두통이 심한 건 왜 그런 걸까요? 음주를 하게 되면 알코올의 20-30%는 위 점막을 통해서 흡수되고 나머지는 소장을 통해서 흡수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알코올이 흡수가 되게 되면 체내에선 대사돼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것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 전환된 아세트알데히드가 최종적으로 아세트산으로 분해돼서 체내에서 배출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가 독성 물질로 작용해서 음주와 관련된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흡수된 알코올과 분해되지 않은 아세트알데히드는 체내 혈관을 확정시키고 이 과정에서 머릿속 혈관도 같이 확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통이 유발하게 되거든요. 혈액의 흐름이 빨라지고 뇌혈관을 팽창시켜서 뇌압을 증가시키면서 두통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두통이 생기면 거기서 그냥 바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멈춰야 그리고 사실 꼭 알코올 말고로도 술의 첨가제 중 하나인 황산염이나 히스타민, 티라민 등과 같이 두통과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와인을 먹었는데 굉장히 그 다음날 숙취로 고생을 한다, 두통이 난다 이런 경우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두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체내 효소가 개개인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같은 양의 술을 먹더라도 숙취의 정도가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술의 종류에 따라서도 어떤 성분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도 두통이 발생하는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평소에 숙취로 두통이 많이 심하신 분들이라면 술을 드실 때 물을 좀 많이 드셔서 농도를 좀 옅게 하시는 것들이 두통을 덜 가지고 오게 하는 방법들인 것 같아요. 탄닌이 두통을 유발한다고 하셨는데 아까는 또 레드와인이 건강에 좋은 성분이 좀 있다고 그게 탄닌이나 뭐 폴리페놀이라고 하셨는데
두통도 유발하고 건강에 좋기도 하고 그런 건가요? 실제로 탄닌 자체가 항산화제에서 몸에 이로운 물질이긴 한데요. 사람에 따라서는 세로토닌 수치를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두통을 일으키기도 해요. 탄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와인이 잘 맞지 않는다. 와인을 먹었을 때 두통이 되게 많이 심하다라고 하면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탄닌이 또 변비를 유발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맞죠? 네네네. 그런 그죠? 부분들도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나면은 뭐 토하는 경험이 되게 많은데 그 토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꾸역꾸역 참고 아무튼 토를 안 하는 게 나은지 실제로 구토가 나오게 되면 참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과음으로 인한 위장 장애와 위산으로 인해서 소화기관이 이미 다 안 좋다는 것이고 목 같은 경우에도 구토를 참으면서 여기 산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인후통을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구토는 참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만 숙취 해소를 목적으로 억지로 구토하는 것은 억지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일부러 하는 것들은 식도나 위 인후통에 좋지도 않고 혹시 토사물로 인해서 기도가 막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억지로 구토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약을 먹고 이제 술 먹고 토를 하면은 그 약효가 줄어드나요? 아니면은 그쵸. 줄어들죠. 그래서 약을 드시는 음질을 하고 과음으로 인해서 구토를 하셨다면 주의하셔야 되고 어떤 약에 따라서는 토하면 다시 먹으라는 약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술 먹고 다음날 이제 실제로 그 해장국을 먹었을 때 해장이 되는지 뭐 이런 게 궁금한데 해장술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요. 술은 해장국은 도움이 됩니다. 해장국 자체에 비타민이나 전해질, 아미노산이나 포도당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영양 성분들이 간이 알코올을 해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알코올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수분 섭취. 물 섭취. 수분 섭취하는 것이 알코올을 해독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주니까 해장국은 해장 효과가 좋다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알코올은 비타민과 전해질의 흡수를 방해하는데 해장국을 먹음으로써 부족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맵거나 짠, 자극적인 음식은 위점막에 부담을 줄 수도 있으니까 좀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술 먹고 나면 이제 다음날 그러면서 막 좀비처럼 다니는데 그때 술 냄새를 없애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술 냄새를 완벽하게 없애는 방법은 없는데 가글이나 양치를 하는 것이 술 냄새를 없애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속에서 올라오는 술 냄새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막을 방법이 없고 그렇죠. 바나사심탕. 바나사심탕? 네. 그걸 먹으면 속에서 올라온 것도 네, 약간 구토를 억제해주는 것이랑 약간 소화를 도와주는 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나사심탕 먹으면 살체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약간 막아주는. 아주 꿀팁이네요. 저희 구독자 중에 술을 드시면 꼭 운동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네. 이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나쁜 건가요? 이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위험한? 네, 실제로 TV에서 나왔는데 신동엽 님이 그 술을 먹고 그 다음날 운동하다가 트레이드밀에서 쓰러졌다고 말을 하신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운동은 무조건 피해 주셔야 되고요. 잠을 잘 자고 물을 많이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은 술과 건강 그다음에 약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 이제 2부로 넘어가서 숙취해소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